경구가 진짜 오늘 최고 아닌가요? 제대로 한 건 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아참, 가장 재밌었던 것도 경구였네요. 햄철이 보여준 후 미지와의 냥냥펀치 교환은 정말 찐친 그 자체더라고요. 다시 멋진 장면으로 와서 야, 이호수, 세상에 완벽한 타이밍 같은 건 없어. 이 말이 호수에 큰 울림을 준 것 같아요. 너무나 착하고 배려 깊은 호수지만 고구마 100개 먹은 사람 마냥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경구가 잘 익은 김치 같은 역할을 해줬네요. 진짜 경구 말대로 황혼연애 마냥 이렇게 12화 중에 10화 정도까지 가서야 고백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물론 호수의 마음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마음이 좀 더 편할 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일 때, 그때 고백하고 싶은 호수 마음도 조금은 알 듯해요. 그리고 7화 마지막에 호수가 집 앞에서 미지한테 고백할 때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다 설레던지. 잘했다 호수야, 형이 다 뿌듯하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오래 되게 많이 좋아했으면 키스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 정도면 큰 용기로 한 발 다가선 것이니 칭찬할 만합니다. 이제 미래랑 세진 이야기도 해볼게요. 드라마의 절반을 지나가면서 점점 미래와 세진의 이야기가 분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폭풍이 몰아치고 난 후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면 먹고 갈래요 라는 상황이 펼쳐졌네요. 물론 우리가 흔히 쓰는 밈처럼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세진이 면이 먼저냐 스프가 먼저냐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 미래는 실수로 쓰러진 상자에 있던 파일에서 세진의 진짜 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전 이한자산운용의 CIO 한세진.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두손리 딸기 농장에서의 어설픈 한세진과 행동주의 펀드의 가치를 말하는 한세진은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방금 전 빗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세진을 바로 앞에서 본 미래는 우리보다 더 그랬겠죠? 그런데 미래도 참 너무해요. 본인 이름을 민지, 미니 등등으로 잘 못 불렀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은 세진이 이름도 몰랐거든요. 암튼 이 공감대라는 게 정말 큰 힘이 있어요. 이제는 떨쳐버려야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돼서 학연, 지연, 혈연에서의 연결고리를 알게 되면 괜히 반갑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한 공통의 관심사를 알게 되었으니 맨날 나무인 척 참기만 하고 시옷 입하고 약간은 퉁명스러워 보이던 미래도 말문이 트여버린 거죠. 조잘조잘 제잘제잘. 거기에 두손이 와서 일남이 형한테 어설픈 밭 일체험한다고 놀림만 받았는데 본인이 잘하는 분야 그리고 날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으니 세진도 참 반가웠겠죠? 거기에 공감대를 넘어선 동질감까지. 미래가 가족과 빚 등 현실이고 불가피한 이유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할 수밖에 없는 걸 이야기했는데 세진 역시 가족이라곤 할아버지 하나뿐인 상황에서 빚을 지며 유학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털어놓으며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다들 너는 잘할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잘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나도 나한테 실망할까봐 겁이 난다는 세진의 말은 반짝이진 못해도 참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늘 나무처럼 버텨만 온 미래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내 깊은 곳에 숨겨온 마음과 같은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니 마음이 안 열릴 수 없겠죠? 거기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덜렁거려 보였던 딸기밭 농장 주면서 자산운용사의 CIO라니 이질적인 매력과 궁금증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세진의 고백. 할아버지의 마지막 전화를 놓친 죄책감에 모든 걸 내려놓고 두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아닌 걸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주변의 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은 미래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모든 게 맞아 떨어졌어요. 호수가 경구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것처럼 미래는 세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잡고 있던 게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세진을 다르게 바라보는 미래.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안 놓고 붙잡고 있으면 다른 걸 못 잡잖아요. 조금이라도 기쁜 거, 좋은 거, 즐거운 걸 잡읍시다. 미래씨도. 세진의 말처럼 꽉 나올까봐 복권 안 긁는 바보가 될 순 없는 거예요. 아참, 그리고 세진도 미래의 정체를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쌍둥이 엄마인 오키가 미래랑 미지가 바뀐 걸 눈치 못 챈다는 설정이 다소 억지스럽긴 해보여요. 아님 이것 역시 아직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7화 중간에 두손리 청년회의 일을 마치고 마을회관 앞에서 처음 미래씨라고 불렀을 때는 그냥 밑땡으로 이어지는 랜덤 게임에서 미래가 걸린 건가 싶었는데 아까 중요한 조언 속에 미래씨라고 이야기하며 보여준 눈빛을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본인을 감추고 지낸 미래의 상황을 이해하고 알아차린 느낌이에요. 아마 조금 결은 다르지만 본인 역시 본인이 잘하는 걸 감추고 두손리에 내려와 있다 보니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라면 먹으며 함께 이야기할 때 경제 관련 식견이나 관심. 그리고 고졸의 밭일은 너보다 잘할 거라 했던 마을 사람들 말과는 달리 뭔가 나와 같은 어설픔이 보이기도 하고 세진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미지가 아닌 미래인 걸 알아챈 결정적인 상황.
첫 번째는 연분홍과 오키가 싸우게 돼서 응급실 앞에 미래, 미지 그리고 호수와 함께 세진이 참여하게 되었을 때인 듯 싶어요. 세진의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 진행 속에 미지가 미래 역할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이거 웬걸 미지의 학과 소개와 직업을 보면 지금의 미지 역할을 하는 미래랑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거기에 서울시라고 하며 악수를 했었어요. 이어서 자연스레 이어지는 두 번째. 미래가 농장일을 끝마치려 하는 분위기라 마을 복구를 돕고 악수를 나눴는데 이때 알아채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부만 했던 미래의 손과 거친 밭일과 마트 일을 일용직으로 했던 미지의 손은 분명히 달랐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이후 세진 본인이 두 손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백하며 했던 이야기를 듣는 미래의 표정 속에 100% 확신이 섰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충구.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호수가 로사 식당 매각에 대해 로사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절의사를 표하자 한 번에 모든 걸 다 알아챘어요. 로사 할머니가 안 판다고 하는 데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고 호수는 그걸 모른다는 걸요. 아참, 이때 이충구가 잘한 거 하나는 있어요. 물론 진정으로 호수를 위한 맘에 한 건 아닌 것 같지만 호수에게 이호수, 넌 그게 문제야. 그 이상한 결벽 때문에 선을 안 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 덕분에 호수가 미래의 한국금융관리공사 내부 고발이자 성 관련 사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 손을 내민 것과 미지를 향한 고백의 마중물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처음 언급한 경구의 조언이 제일 큰 힘이 됐지만요. 시인 김로사와 김로사의 삶을 대신 사는 현상월 할머니의 정체에 대해서도 뭔가 선이 잡히기 시작한 듯 싶어요. 일단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두 분은 쌍둥이가 아닌 고아원에서 만난 사이로 밝혀졌고요. 김로사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남편은 살해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렇게 한 사람이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상월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김로사의 진술로 감형을 받았다는 내용과 이제는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요. 상황을 보면 김로사 남편의 거친 가정폭력을 본 상월이 그걸 막으려다가 다리미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문제는 당시 내용을 스크랩한 자료에 상월의 사진이 나오는데 지난 졸업사진에 나온 그 사진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걸 포착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그 문제에 박수석이 귀국하였어요. 미지랑 미래가 바뀐 상태로 맞이하면 어떻게 될지 했는데 미래가 세진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마음의 정리를 하려던 상황과 맞물려 미지가 마주치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미지 표정 뭔가요? 엄청 놀란 표정이에요. 분명 미지가 아는 얼굴인 것 같은데 혹시 미래의 첫사랑인가 싶었는데 마음에 짐이 가득해서 나무 같았던 미래에겐 그런 짬이 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왠지 아빠랑 똑 닮은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미지와 미래의 아빠 역할을 했던 배우분이 지금의 박보영님처럼 1인 2역을 할 수도 있고요. 내부 고발로 따돌림을 당하던 때 아빠랑 닮은 박수석이 다가와 의지하면서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미지도 보는 순간 아빠 싶었을 것 같은. 아마 미래 역시 그러다 보니 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 못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아직 예측이 안 되는 상황들은 박상영 수석이 혹시 단순히 미래 그리고 미지의 아빠와 닮은 게 아닌 어떤 혈연적 관계가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과 현상월 할머니와 미지 할머니 그리고 미지 아빠 간에 어떤 접점이 있진 않을까 싶은 궁금증도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분석해서 다음화 제작할 때 참고할게요. 그럼 진실은 내일 8화를 보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해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듣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고 톡톡.